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장기준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장기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은 정확한 명칭은 동결건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으로 불립니다. 이 시간 오십견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오십견입니다. 50대에 주로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요즘의 어깨 질환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다 발생을 합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지금 네네. 동결견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원래는 오십견은 50대에 제일 많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오십견이라고 예전부터 불려져 왔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관절의 막이 유착이 되면서 생기는 증상이라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일부 선생님들은 동결건이라고도 같이 혼용돼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 타당하겠고요. 네. 근데 이제 흔히 같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것으로 불러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근데 동결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는 동결견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떤 게 맞습니까? 뭐 둘 다 맞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동결견은 뭐 어깨 견자를 써서 동결견이라고 해도 맞는 것이고 네. 동결건은 사실 저희가 인대를 한글로 했을 때는 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동결건이라고도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부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한 명칭은 의학적인 명칭이죠. 그래서 네. 프로즌 숄더 이렇게 굳어 있는 어깨다. 사실 뭐 동결건, 동결견 둘 다 비슷한 말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름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네요. 네, 이름이 너무 어쨌거나 많습니다. 네, 네. 이게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의학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의학적 명칭을 쓰는 게 맞지만 네네. 사실 많이들 오십견으로 알고 계시고 그렇죠. 또 편의상 네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오늘 이 시간도 오십견으로 좀 예. 편의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십견, 왜 오십견으로 불리는지 설명을 해주셨다면 그러면 실제로도 50대 이상에서 흔히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실제로 오십견은 50대에서 주로 발생하긴 합니다. 40대 전에 생기는 거는 좀 드물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56세에 가장 많다고 되어 있고 네. 뭐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호발한다라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14년 건강보험 심사평권 통계에 따르면은 전체 환자의 약 20%는 10에서 40대로 전 연령에 걸쳐서 두루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단 50대 이후에만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다. 네, 그렇죠. 네, 전 연령대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연령대별로 발생하는 그 원인 차이일 뿐인가요? 원인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액티비티 스포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외상과 관련된 오십견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퇴행성 질환이나 다른 2차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오십견이 더 많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남녀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오십견은 좀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병하잖아요. 네, 문헌상으로는 여자가 좀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는 있습니다. 네. 이유는 아무래도 여자분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가사 노동하는 시간도 좀 길고 네. 또 근육량도 기본적으로 적고 또 폐경이라는 그런 호르몬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분이 좀 더 호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말씀해주신 그런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발생 원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이게 원인에 따라서 약간 종류가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오십견은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특발성 동결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서 경관절 자체 안에 조직이 점진적으로 좀 굳어지면서 구축되면서 통증을 동반하고 범위가 나오지 않는 그런 말을 일컫습니다. 즉 다른 특별한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네. 얘기고요. 2차성이라는 또 다른 동결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당뇨병, 갑상선 질환, 뭐 경추 질환, 흉곽내 질환, 그 외상 등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그중에서 사실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생긴 그런 원인을 가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발성이 많습니까? 2차성이 많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경계가 참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헌상으로는 그 특발성, 즉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 카테고리에 속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제일 많다고는 돼 있으나 네.
또 그 특발성에 대해서도 병인이 뭐 면역성, 콜라겐, 혈관성, 뭐 결절성 등 여러 가지 또 이론을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여러 이론이 대두되는 한편으로 사실 이런 유착성 관절낭염 자체를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네. 그냥 다른 문제들에 의해서 생기는 2차적인 증상 중에 하나로 보자라고 또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유착성 관절낭염은 회전근개 자체의 문제로 인한 인과관계가 아닌가, 거기 때문에 대부분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원인이 없다 해서 특발성으로 진단이 내려지긴 하지만 그렇죠. 들여다보면 딱히 어떤 원인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네. 것 네네. 같아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네,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네네. 네, 제가 우문을 드렸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2차성도 지금 종류별로 좀 더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 예, 예. 이것도 좀 부연 설명 부탁을 네네. 드릴까요? 2차성 동결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정확하게 존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렇죠. 내인성, 외인성, 전신성 등으로 뭐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각각의 분류보다는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같이 경관절 질환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는지가 감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당뇨병, 뭐 갑상선 질환, 뭐 전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원인 해결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골절, 탈구, 외상성, 뭐 수술 후에 생기는 합병증으로 인한 강직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깨 질환이 50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다른 원인이 있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 해결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증상 조절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어져서 질환이 진행을 하는 건 비슷한 부위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게 연속적으로 다 연결돼 있는 부위이기 때문입니까? 그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실제로 어깨 질환의 기본적인 충돌 증후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회전근개 파열, 이런 모든 게 사실은 그 어깨 관절의 밸런스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가 깨져진 상태에서 2차적으로 그런 염증 물질들이 가동성에 제한을 가져오는 증상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 이런 50견은 개별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보다는 증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증상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원인을 같이 해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설명이 어렵긴 한데요. 한마디로 모든 조직의 밸런스가 맞춰져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네네. 이제 하나의 어떤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이 되는 거고 네네.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질환들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네네, 말씀으로 맞습니다. 해석이 되네요. 맞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증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대부분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전징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이 있는데요.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기가 일단 힘들고요. 그다음에 움직임의 제한 때문에 밤에 특히 잘 때 옆으로 누워 있을 때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야간통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50견은 특히나 야간통이 심한 질환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예. 이렇게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는 이 어깨 뼈 사이의 견봉하 공간이라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압박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하게 한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한마디로. 그렇죠. 자세의 변환에 따른 중력 변화로 공간이 좁아지면서 더 많이 통증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깨 질환이 다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증상이. 네네. 그러면 다른 어깨 질환과 비교했을 때 이 50견만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50견만의 특징적인 증상은 가장 첫 번째로 관절 범위의 제한입니다. 즉 네. 본인이 혼자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타인이 이렇게 일부러 어깨를 올렸을 때도 범위가 반대쪽 정상적인 면에 비해서 완전히 범위가 나오지 않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범위의 제한이 제일 큰 특징,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같이 어딘지 표현할 수 없는 전반적인 통증이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증과 운동 범위의 범위 제한. 제한. 네네. 근데 이런 증상만으로 진단을 내리시진 않을 것 같고 네네. 이 증상을 듣고 거기에 네. 어떤 검사도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신체 검사에서 즉 의사가 직접 환자분을 체크를 했을 때 알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어깨 관절은 이렇게 신체 검사상에서 얻어들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좀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추측을 해서 범위가 안 나왔을 때 이건 50견 쪽으로 진단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뭐 초음파나 뭐 특이한 경우에는 MRI까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십견이 사실 아프다가도 이런 통증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괜찮아질 때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맞습니다. 원래 자연 회복이 되는 질환인가요? 네네. 그 오십견 증상은 교과서상으로는 네. 뭐 2에서 3년 정도 지나면은 저절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음. 최근 문헌상으로는 약 30에서 40%에서 영구적인 범위의 제한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요. 물론 네. 통증은 조금 소실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이 남아있는 문제, 그리고 그런 제한이 남은 상태의 원인이 또 다른 회전근개 파열 등의 잔존하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철저히 잘 보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 3년 만에 자연 회복이 될 수 있다. 네. 네, 자연 회복되려면 2, 3년은 꼭 그 통증을 참으셔야겠네요. 그렇죠. 그 통증을 사실 참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긴 그렇죠. 합니다. 네. 거기다가 자연 회복이 안 되고 더 악화될 그렇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무조건 통증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료를 받으면 그래서 오십견으로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오십견은 일단 먼저 수동적 신장 운동 즉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십견 초기에는 주사 및 재활 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초기에 그러니까 심하지 않을 때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 네.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겠죠.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증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네. 말씀이실 때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는지도 좀 부연 설명 부탁을 드릴까요? 자가 치료나 이런 병원에서 보존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때는 관절의 운동 범위의 제한이 매우 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 많은 병원에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관절 내시경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신 마취한 다음에 관절 내시경을 경관절에 삽입을 해서 유착된 관절낭을 분리해주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은 전신 마취로 인한 위험성이 당연히 존재를 하게 되고 출혈이나 흉터, 상처 부위 감염 등 수술 후 합병증을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위험성을 보완한 관절낭 확장술 및 강압도수 교정술이라는 간단한 시술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시술은 이름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좀 어렵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관절낭 확장술 및 강압도수 교정술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시행이 되는 시술입니까? 네, 이 시술은 전신 마취의 위험성이 없이 상완 신경총 마취라고 하는 부분 마취 또는 수면 마취를만 시행을 한 다음에 관절낭을 확장시키고 어깨 관절막에 굳어지고 유착된 부분을 풀어줘서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간단한 시술입니다. 그 시술을 받으면 뭐 운동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겁니까? 통증도 네네. 줄어들고 네네네. 효과를 좀 알고 싶은데요. 네네. 보존적 치료나 이 간단한 도정복으로 대부분의 관절 범위가 회복이 되며 이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통증이 바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치료 결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 중간에라도 아니면 후에라도 어떤 환자 입장에서 주의할 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시술이나 큰 수술을 진행하고 나서도 리바운드 반응이라고 즉 재발이 잘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동작 그리고 뭐 간단한 도수 치료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했을 때 네. 비로소 완벽하게 관절 범위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치료만 받고 끝이 아니고 네.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 및 네. 스트레칭을 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혹시 환자가 아닌 일반인도 오십견이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인 스트레칭이고 비슷한 자가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전문의에게 내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흔한 질환인 만큼의 여러 분야에서 치료를 접근하고 완치 등이 가능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런 해부학적인 정확한 위치와 병의 인과관계를 아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어떤 스트레칭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전방으로 팔을 펴서 네. 끝까지 네네. 네네. 보통 이제 이 180도까지 다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완성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옆으로 측방으로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180도. 그리고 대부분 환자들 안에 내회전 뒤쪽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반대쪽과 비교하는 범위가 본인의 가장 유연성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동작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올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칭 운동이 되는 겁니까? 이 자체가 스트레칭이고요. 그러니까 아. 오십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가 이 180도까지 정체적으로 올라가지 나오지가 않군요. 않습니다. 그렇죠. 아. 한 90도, 100도 이 정도까지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넓혀줘야 됩니다. 네네. 통증을 참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통증을 참고 하기 위해서 아. 저희 의료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뭐 주사를 준다든지 아. 안 아프게 해준다든지
뭐 시술이나 수술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50견 말고 40견, 네네. 네, 30견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만큼 발생 연령대가 따로 없는 거니까요. 어깨 통증 느껴지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 진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장기준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